일본 속의 한국 문화, 한일 관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관계, 민초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과 일본 사편, 1872년, 일본 외무성의 외관 점령 사건, 1872년 1월 일본 사절단이 3년 만에 동네에서 철수한다. 5월 말 대마도 출신 외관 책임자가 동네 부서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외관의 제한구역을 나와서 동네부까지 진입하는 소요 사태를 닷새 동안 계속한다. 또한 일본 외무성은 같은 해 5월 말부터 1873년 2월까지 대마번의 대조선 외교를 관할케 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외관의 명칭을 대일본국 공관으로 바꾼다. 이를 일련의 사건들을 일본 외무성의 외관 점령 사건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조선과 일본의 국교가 정식으로 단절된다. 1872년 초령 외관에 일본군이 나타났다. 그들은 기습적으로 외관을 점령한다. 당시 작전을 지휘한 사람은 일본 외무성 관리 하나부사 요시모토였다. 하나부사 요시모토는 강화도 조약 후인 1877년에 주조선 대리공사에 임명되었고 조선 정부가 부산 두모진에 세관을 설치하자 1878년 8월 10일부터 군함과 함께 부산에 파견되어 세관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4일에 조선 정부가 정식으로 세관을 철거하게 하였다. 1880년 4월에 일본 정부는 조선의 한성의 공사를 상주시키기로 결정하였고 하나부사를 초대 공사로 임명하였다. 1882년 이모군란 배상을 구실로 제물포 조약 체결을 주도하였다. 1873년 조선 횡선대원군 실각 어린 고종을 대신하여 국정을 이끌었으며 유교의 위민 정치를 내세워 전제왕권의 재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개항을 요구하는 서구 열강의 침략적 자세에 대하여 척의 강경 정책을 썼다. 양반 기득권 토호들의 민폐와 노론의 일당 독재를 타도하고 남인과 북인을 채용하였으며 동학과 천주교를 탄압하고 박해하였다. 1864년 1월부터 1873년 11월까지 조선의 국정을 이끌다가 명성황후에 의해 권좌에서 축출된 이후 명성황후와 권력투쟁을 벌였다. 일본인과 결탁하여 며느리 명성황후의 암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6일준에 따르면 횡선대원군은 명성황후를 제거해달라고 일본 공사관에 수시로 부탁했다고 한다. 명성황후와 민씨 일종 및 고종을 패출하려고 여러 번의 쿠데타와 정변을 기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했다. 을미사변의 조선인 주요 협력자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1875년 일본 운요호 사건. 운요호, 운양호는 원래 조슈번이 영국에서 구매한 배로 메이지 유신 이후 1871년 5월 일본 제국 해군에 편입된 포함이다. 5월 군함 운요호가 무단으로 조선의 부산 해역에 접근. 함장 이노우에는 일본과 조선 간의 상호 통상을 위해 방문했으며 조선의 해안을 탐사하러 왔다고 주장. 운요호가 남해안을 둘러 서해안의 강화도에 이른 9월 20일 일본군이 운요호에서 보트를 내려 강화도로 접근함. 조선군이 일본군을 발견하고 물러가라며 경고 사격을 받은 일본군의 보트가 운요호로 돌아감. 9월 21일 운요호가 강화도에 접근하여 함포를 발사하고 조선 수군과 교전을 벌임. 9월 22일 영종도에 상륙하여 근대식 대포와 무기로 조선 수군을 괴멸하고 현지 양민들을 학살 약탈하고 불을 지름. 1876년 조선 강화도 조약 조일소 조규 또는 강화도 조약은 1876년 2월 27일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다른 명칭으로는 한일수호조약, 병자수호조약이라기도 한다.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근대 국제법의 토대 위에서 맺은 최초의 조약이나 일본의 강압적 위협으로 맺어진 불평등조약이다. 불평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조선국 경성에 가서 직접 예조 판서를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조선국 정부는 제5관에 실린 두 곳의 항구를 별도로 개항하여 일본국 인민이 오가면서 통상하도록 허가하며 해당 지역에서 임차한 터에 가옥을 짓거나 혹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은 각각 그 편의에 따른게 한다. 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하여 위치와 깊이를 재고 도지를 제작하여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조선국에 교섭하여 인민은 모두 일본국에 돌려보내 심리하여 판결하고 모두가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조항들이며 이때부터 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탈은 시작되었다. 1866년에 제네럴 셔머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의 평양 감사였던 개업하의 판충부 부사 박 교수가 밀어붙이던 강화도 조약, 호조 참판 추익현은 막았다. 박 교수의 집에 김옥균, 박영호, 박영교, 박영호의 형, 홍영식, 서광범 등이 모여서 공부했고 훗날 이 친구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킨다. 박 교수는 중인 출신이었던 오경석이나 유홍기를 먼저 교육시켰고 그리고 유홍기가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우리는 개화, 근대화에 실패했고 일본은 성공했다. 1877년 일본 세이난 전쟁. 세이난 전쟁은 메이지 유신 9년 후에 발생한 내전으로 일본 역사상 본토에서 일어난 최후의 내전이며 세이난의 역이라고도 부른다. 일본 서대섬의 서남부에 해당하는 가고시마에서 벌어졌으며 한때 메이지 유신에 찬동하였지만 메이지 정부의 근대화 정책에는 동조하지 않던 사무라이들이 사스마번에 모여 반란을 일으켰다. 세이난 전쟁의 중심 인물은 사이고 다카모리였으며 한반도 정벌을 주장하는 정한론자였고 메이지 정부는 이를 8개월에 걸쳐 어렵게 진압하였다. 이로 인해 사무라이 계급이 사라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신생 일본 제국에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안겼다.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가 이 사이고 다카모리를 주제로 한 영화이다.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의 한 장면.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의 한 장면. 사스마번. 진격의 사츠마. 사츠마번. 전국시대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막부 말기에 이르기까지 일본을 뒤흔들었던 굵직한 사건에는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번입니다. 1862년 영국인이 다이묘 행렬을 가로질렀다고 참살. 1863년 영국과 전쟁. 사스 에이센스호를 치름. 사츠마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큐슈의 대부분을 빼앗기고도 영지를 보전할 수 있었고 세키하라 전투에서 이에야스 편에 서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영지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배상금으로 1만 300냥 780억을 막부로부터 돈을 빌려 지불하고 막부의 돈을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국 국민을 죽인 범인을 내어놓으라는 영국의 요구에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며 끝까지 발뺌하는 전투력과 빼장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메이지 시대 가고시 마연의 사족, 시조쿠 가구 수가 46,529호. 사무라이 신분이지만 평시에는 농사를 짓고 살아가던 하급 사무라이 계층인 향사, 고오시까지 포함해서 77만 석의 사츠마번은 46,529명의 가신을 끌어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100만 석의 카가번이 18,730명의 가신단을 보유했다. 사츠마번 인구 중 사족이 24만 명, 평민이 77만 명 정도여서 전체 인구의 25%가 사무라이였으니 일본 전국의 6% 정도가 사족이었던 것을 보면 카고시마는 일본 평균의 4배가 넘었다. 사츠마번의 향사들은 성은 아니지만 방어에 적합한 120개의 요새, 후모토를 만들어 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사츠마번만의 독특한 제도인 외성제, 토조이 세이이다. 사츠마의 향사들은 행동이 거칠고 사츠마 사투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가마쿠라 시대의 사무라이를 보는 듬직한 느낌이었다. 메이지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가고시 마현. 가나가와 현이원은 평민 출신이 56명, 사무라이 출신이 1명, 가고시 마현은 40명의 의원 중 평민 출신은 3명뿐. 메이지 시대가 되었음에도
공무원 같은 공직은 사무라이가 독점. 카고시마현의 취하가동 비율도 일본 전국의 최저 수준. 이시가와현은 남자 80%, 여자 60%가 취업. 가고시마는 남자 50%, 여자 8% 수준. 가고시마현 사람들은 철학이나 수리 등에 대한 학업 성취도가 낮았고 학문에는 맞지 않기에 육해군을 지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가고시마현 초대지사 오우야마 츠나요시가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현의 예산을 가지고 낙행한 사이고 타가모리와 함께 사학교를 설립하고 세인한 전쟁의 군자금까지 지원한 것을 보면 뿌리 깊은 병영국가의 모습을 저버리지 못한 가고시마현입니다. 사스마버는 사이고 다카모리 이후에 러일 전쟁의 영웅이었던 도고 헤이아치로 도 나옵니다. 거제 시청 창고에 있는 러일 전쟁 전승 기념비에 친필을 남긴 도고 헤이아치로 그는 이순신을 존경했습니다. 1905년 5월 27일 대한해협에서 울릉도 근해까지 이틀 동안 펼쳐진 해전에서 일본 연합함대는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괴멸시켰다. 조선 식민화의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이 해전이었고 이 전투를 지휘한 일본 사령관이 도고 헤이아치로였다. 도고가 러시아 함대에 사용했던 전법은 임진왜란 한산대첩 때 이순신이 구사했던 정자전법 전술이었고 도고는 이순신을 누구보다 존경했다. 1880년 조선, 일본으로 수신사 파견. 수신사는 1876년 이후 조선에서 일본 제국에 파견한 외교사절이다. 1876년 2월 27일 강화도 조약 체결 이전까지의 조선통신사에서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바뀌면서 수신사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하였다. 통신사가 조선이 문물을 주는 입장이었다면 수신사는 조선이 문물을 받는 입장을 고려한 이름이다. 1876년부터 1882년까지 3차에 걸쳐서 파견되었다. 1882년 조선 이모군란. 이모군란은 1882년 훈련도감에서 해고된 90군인들의 13개월 동안 체불된 임금을 정부가 저급훈련설로 지급하여 일어난 난이다. 10년 전 실각했던 흥선대원군과 위정척사파들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중정과 외척 민씨 제거 및 비리 척결, 그리고 일본과 서양 세력에 대한 배척 운동으로 확대시켰고 관련인들과 그 수하의 착복 비리와 부정축제 사실까지 드러나며 관련자들이 살해됐다. 성공하는 듯했던 나는 중전 민씨를 놓친 데다가 조선 조정의 요청으로 청나라군이 개입하며 진압됐다. 흥선대원군은 텐진으로 끌려가고 척화파들은 제거됐으며 청나라와 결탁한 중전 민씨가 충주에서 환궁하면서 민씨 외척들이 조정을 완전 장악했다.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들도 조정의 중책을 맡게 됐으며 난의 진압을 축하하기 위해 과거 시험이 열리며 이완용, 서재필 등이 출사하는 계기가 됐다. 1882년 조선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은 1882년 음력 8월 23일 조선과 청이 맺은 장정으로 이모군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체결되었다. 본래 명칭은 중국 조선 상민 수륙무역장정이며 조선을 청의 속국으로 명문화시킨 불평등 조약이다. 조선에서의 청상인의 내륙무역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아 거류지 무역의 균열을 초래하였다. 이 장정으로 청상인의 경제적 침투가 본격화됨으로써 조선에서의 일본 상인과 청상인 간의 경쟁이 가속되었다. 또한 조약이 체결된 후 조선 국왕은 외교관을 청나라 동의 없이는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기 시작하였으며 조선 국왕의 지위를 청의 북양 대신과 동급으로 했고 재판 관할권을 청나라에게 부여하였다. 그럼으로써 조선은 청나라의 보호국이 되었다. 이 장정은 12년 후인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에 침입하고 또한 일본군 천여 명은 청의 총리공관과 용산의 분관, 한성전보청국을 공략하면서 7월 25일에는 조선과 청 간의 통상장정이 폐기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근대 식민지적 침탈 행위도 불식되었다. 1882년 조선 제물포 조약. 제물포 조약은
1882년 8월 30일 이모군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조일 강화 조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본 제국은 이모군란 때의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부사 요시모토 공사를 파견, 유력한 육해군의 시위 아래 제물포에 상륙했다. 일본의 출병 소식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운 것은 청나라였다. 청나라는 영선사 김인식의 의견을 청취하고 속국을 보호한다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 오장경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재빨리 출동케 했다. 이때 청나라에서는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일본 공사를 자중시키는 한편 조선 정부의 태도를 완화시켜 양국 사이의 제물포에서 회담을 열어 제물포 조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을 주둔시키게 되었다. 일본에 대한 배상을 일본으로부터 외채를 빌려 차입하여 충당하도록 일본 측과 밀약하고 조약 문서에 조인하였으며 이로써 일본이 조선을 강탈할 수 있는 미끼를 던져주게 되었다. 일본은 조선에서의 지위를 구미열강으로부터 인정받게 하였으며 공사관 경비라는 미명하에 일본군이 조선 땅으로 건너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1884년 조선 가보경장 1884년 12월 4일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 계화파들이 우정국 낙선 기념식에서 민씨파 대신 6명을 죽이고 일본군의 원조로 계화파 정부를 세웠는데 위안스카이 원세계가 이끄는 청나라 군대 1500명이 입성하면서 3일 천하로 끝납니다. 이때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 병사 30명이 사망한 것을 빌미로 일본이 조선에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청나라 군대가 여전히 서울에 주둔하고 있다는 이유로 강경한 사치마파는 청나라와의 전쟁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토는 헌법 제정과 같은 근대화를 서두를 때지 아직 외국과 전쟁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메이지 국왕은 이토를 정권대사로 임명해서 청나라 이용장과 만나 갑신정변의 처리를 두고 협상을 벌이게 합니다. 1885년 일본 텐진 조약 갑신정변 실패의 결과로 청나라 정권 대신 이용장과 일본 정권 대신 이토 히로부미가 동북아시아 세력 균형을 위해 맺은 조약이다. 한반도 내 양국 주둔군 철수를 주 내용으로 하나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우위가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이 후일 청일 전쟁의 원인이 된다. 1884년 12월 7일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주한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자 일본은 시급히 한성조약을 맺었다. 쟁점사안은 정변 동안 생긴 일본 거류민 사상자들의 피해 보상 문제였다. 철병에 관해서는 양국이 모두 공감했지만 재파병에 관해 견해차를 드러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청나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선 파병권을 확보했고 9년 후 가보농민전쟁 때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자 일본 역시 군대를 즉시 파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1889년 일본 메이지 헌법 제정 대일본 제국 헌법은 일본 제국의 헌법이다. 메이지 천황의 치세인 메이지 시대에 제정되었기에 메이지 헌법으로도 불리며 현재의 일본국 헌법과 대비해 구헌법이라고도 불린다. 일본에서 헌법 제정 문제는 1880년대를 떠들썩하게 한 자유민권운동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메이지 정부도 이들의 요구사항을 일정 수준 수용해야 했었다. 근대화 과정과 자유민권운동에 대한 타협, 군주권 확보라는 움직임의 결과로 제정되었으며 공식적으로 입헌국가로 출발을 하여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을 의미한다. 1894년 조선 동학농민혁명 동학난은 1894년 동학 지도자들과 동학교도 및 농민들에 의해 일어난 백성의 무장 봉기를 가리킨다. 그게 1894년 음력 1월의 고부봉기 1차, 음력 4월의 전주성 봉기 2차, 음력 9월의 전주 광주 걸기 3차로 나뉜다. 1894년 일본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이 한창이던 때 고종과 민비가 동학군을 진압하려고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입니다. 이미 갑신정변 때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땅에서 나가면서 조선의 군대를 출정시킬 때는 서로 간에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텐진조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일본에 통보하였고 일본 군대도 올라오면서
결국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조정이 우린 동학군과 화해했으니 너희 청나라와 일본 군대는 나가라 하자. 청나라는 일본아 우리 철병하자 하는데 청나라와 전쟁할 기회를 기다리던 일본이었으니 결국은 멍청한 민비와 고종이 청일전쟁의 터전과 기회를 조선 땅에서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1895년 일본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은 1895년 3월 20일부터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서 전개된 청일전쟁의 강화회의로 체결된 조약으로서 정식 명칭은 일정강화조약이다.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면서 청일전쟁이 종결되었다. 청국이 조선의 독립자주체제를 훼손하는 조공의례를 폐지함으로써 조선과 청조의 외교 관계는 단절되었다. 조선은 비로소 수세기에 걸쳐 지속된 번속 지위를 청산하고 독립국이 되었다. 그러나 독립 후 조선의 주권은 오히려 더 온전하지 못했다. 한편 대만은 법적으로 완전히 일본 제국의 영토가 되었다.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가 정권 대표로 나서면서 청나라의 이용장을 협상 대표로 지목해서 협상을 했는데 72세인 이용장은 회담이 진행되던 기간에 일본 극우파 청년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은 1. 청국은 조선이 완전한 독립국임을 인정한다. 2. 라오둥반도, 타이완과 펑우 열도를 일본에 할양한다. 3. 보상금 2억량을 일본에 지불한다. 4. 충칭 등 4개 도시를 일본에 개방한다. 5. 일본의 최애국 대우를 부여한다. 입니다. 3국 간섭.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를 알게 된 러시아가 가장 먼저 불만을 갖게 됩니다. 러시아 역시 라오둥반도의 위순항 같은 부동항을 갖는 것이 오랜 수건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독일, 프랑스를 부추겼는데 영국은 청나라보다는 일본과 손을 잡는 것이 대아시아 정책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기에 빠졌습니다. 4월 23일에 일본 주재 러시아, 프랑스, 독일 대사가 각각 일본 외무처관에게 권고문을 전달합니다. 일본이 라오둥반도를 가지게 되면 청나라 수도 베이징을 위태롭게 함과 동시에 조선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해서 동양의 평화를 위태롭게 함으로 일본은 라오둥반도의 영유를 포기하라는 권고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삼국간섭입니다. 1895년 5월 4일 이토네각은 강요회의에서 요동반도의 포기를 결정합니다. 청나라와 막 전쟁을 끝낸 상태에서 또다시 전쟁을 할 형편이 안 되는 상태여서 라오둥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하는 대신 전쟁 배상금을 3천만 냥 더 받기로 합니다.